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반신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반신욕에 대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진물이 날 때, 염증이 심할 때, 그리고 2차 감염이 있을 때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반신욕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 반신욕을 했는데 증상이 악화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반신욕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반신욕과 관련된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 보고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마 어린 학생분이 질문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반신욕을 좌반신과 우반신으로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반신욕은 하반신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 방법입니다. 반신욕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입니다. 우리 인체 체온이 36도죠. 그래서 반신욕의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은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음 반신욕을 하실 때 38도 정도의 온도에서 반신욕을 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반신욕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37도의 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을 계속하면서 반신욕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온도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수온 체크를 위해서 탕온계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반신욕 온도계 혹은 탕온계로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무척 귀여운 오리 온도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물이 들어가서 물에 반쯤 잠긴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나사를 풀어서 물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귀여운 탕온계를 장난감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신욕을 할 때 물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배꼽 높이 정도까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반신욕을 하실 때 다리를 펴고 앉는지 양반 다리를 하는지 아니면 의자처럼 되어 있는 욕조에 앉는지에 따라서 배꼽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배꼽 높이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반신욕을 하실 때 답답함을 느낀다면 배꼽에서 조금 아래로 위치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반신욕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배꼽 높이보다 조금 물을 올려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치 부위까지 물을 받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치 이상으로 물이 올라오면 답답해서 반신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실 때는 양팔과 양손은 물에 담그지 않고 밖으로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차서 물에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을 하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신욕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10분 미만에서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30분까지 반신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0분 이상 반신욕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만 반신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신욕을 하실 때 굳이 입욕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예쁘고 향이 좋은 입욕제들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입욕제는 피부가 건강해진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아토피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입욕제 없이 반신욕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욕제를 사용하면 아토피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입욕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방 입욕제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반신욕은 공복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를 한 직후에 반신욕을 바로 하게 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한두 시간 이후에 반신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무시기 직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면 신경계를 자극시켜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반신욕은 아침 식사 전이나 학교와 퇴근 이후에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을 위해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차가운 물이나 콜라와 사이다, 커피와 같은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상체가 노출되는 공기는 조금 시원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에어컨을 사용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 반신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겨울에는 욕실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감기는 아토피 피부염의 강력한 악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반신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안의 공기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안에 온풍기를 두고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반신욕이 끝나고 나면 피부에 열감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 이후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체온보다 살짝 낮은 온도인 35도 내외의 정도의 물로 샤워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샤워는 짧게 5분 이내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반신욕은 아토피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반신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반신욕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